네,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도 참 영향을 많이 줬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난 거래일 영향을 줬던 지표와 뉴스들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관세 관련 이야기들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PPI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시장이 앞으로 더 받는다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시장을 약간은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내놨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125%로 올려잡겠지만 이 이상의 관세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전쟁 핑퐁은 이제 끝났나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후 주말 사이에는 관세 관련한 이슈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 가지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4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미시간대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8로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는 여러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사업 여건과 개인 재무, 소득,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등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연준 인사들이 관세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에 필요하면 연준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잔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준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근본적인 인플레이션과 구분이 어려운 관세 효과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책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2일부터 미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인상한 데 따른 대응인데요. 재정부는 현재 관세 수준 하에서는 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며 만약 미국 측이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측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주말 사이에 나왔던 관세 관련 소식 조금 더 깊게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핑퐁은 약간 벗어난 걸까요? 라는 기대를 하게 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하나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반도체였는데요.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뒤에 헷갈리지 말기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정말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관세에 대한 이 퍼센트 수치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없다라고 밝힌 만큼 저희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이라고 한 만큼 시점을 적어놨습니다. 중국은 4월 11일 84%라고 밝혔던 대미 관세를 125%까지 올려잡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핑퐁에 대해서 더 이상 관세율 자체를 올려잡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금 더 주목할 점이었던 것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11일 이런 의견을 밝혔다면 미국은 그 다음 날 마치 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시도를 받은 것처럼 일부 관세 품목에 대한 면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의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언어가 참 많습니다. 상호 관세,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라고 하는데 관세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을 향한 펜타닐 관세 20% 부과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 관세. 그리고 세 번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 단에 개별 종목 단으로 부과되는 부분별 관세입니다. 지금 현재 상호 관세가 면제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 빵 퍼센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 125%, 145%라고 갔던 수치 자체에서 지금까지 상호관세라고 했던 부분만 면제하고 펜타닐 관련 20%만 남겨놓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주말 사이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중국은 4월 11일 125%까지 올려잡겠다라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해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반도체 원산지 표기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느냐, 웨이퍼를 어디서 생산했는지 이게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리 후공정을 다른 나라에서 했더라도 전공정이 어디에서 했는지, 전공정을 한국에서 했다면 후공정이 어디여도 한국이 기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워낙에 미국이 리쇼어링을 좀 강조하는 국가죠. 제조까지도 미국에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조를 미국에서 하지 않는다면 대미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는 반도체 기준이 정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기준 중국이 먼저 말하자 미국도 반도체에 대한 한 가지 언급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는 따로 14일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죠. 미국의 상무장관 러트닉은 전자제품, 앞서 말했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대한 관세는 나중에 발표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의 세 종류, 펜타닐,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관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는 1개월, 의약품은 2개월 내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1개월과 2개월간은 중국이 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는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거래일과 함께 주말 사이 나왔던 관세 관련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주요 일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정말 여러 일정이 있지만 한 가지 일정을 꼽아본다면 여는 총재들의 연설과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시장에 약간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게 중국과의 핑퐁이 약간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하나는 여는 총재들이 직접적인 언급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이어지고요. 목요일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죠. 이렇게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